안녕하세요. 김철웅입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선형대 수학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은 먼저 선형대 수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선형대수를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물론 제 강의를 수강하는 모든 분들이 수학과생이라면 제가 이런 강의를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 제 강의를 듣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학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일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 경제학을 하시는 분일 수 있고요. 공학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자, 심지어 심리학이나 언어학을 하다가 학부 때는 도저히 수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박사과정 들어가 보니까 이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이 필요하게 되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왜 선형대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자, 그 이유를 모르고 공부한다면 재미가 없을 거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선형대 수학을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선형대 수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수학이 어떤 학문이라고 설명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아요. 모르는 상태에다가 설명하는 건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한테 미적분학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이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선형대 수학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무엇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죠. 자, 선형대 수학의 용어를 먼저 보겠어요. 선형대 수학의 선형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봅시다. 앞에 선자는 줄선이에요. 자, 우리 직선을 뜻하는 거죠. 직선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형자는 모양형, 직선 모양이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영어로 리니어 알지브라거든요. 이 리니어라고 부르는 것은 영어의 라인에 해당되는 말이 있죠. 라인을 형용사형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한자든 영어든,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직선 모양의, 자, 본질적인 뜻은 굽지 않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대 수학에서는 굽지 않은 것을 다룬다. 자, 뒤에 나온 대수라고 하는 용어는, 자, 수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수학에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해석학, 위상수학, 기하학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과목 중에 하나를 대수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대수학에서는, 자, 연산에 관련된 성질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굽지 않은 연산을 갖는 집합을 다루는 학문이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죠. 자, 이제 선형대수학은 절대로 이제 수학 가문의 과목은 아니에요. 사실 선형대수학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과목은 아니에요. 19세기 말 20세기에 걸쳐서 발전된 학문인데요. 자, 이것이 발전하면서 수학과가 아닌 다른 전공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학문이 바로 선형대수학이에요. 자, 물론 수학과하고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하고 다루는 선형대수학의 목적과 다루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게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자, 이제 우리는 수학과가 아닌 분들이 선형대수학을 필요한 부분, 그리고 수학과에서 필요한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선형대 수학이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과학이나 공학이나 경제학, 경영학 이런 걸 전공하시는 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죠. 자, 제가 과학, 공학, 경제, 경영학이라고 전공을 분류했어요. 자, 전공이 왜 분류가 되죠? 자, 그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관찰하는 대상이 달라지죠. 그 대상에 따라서 전공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상학자라면, 특히 지구 온난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상학자라면 온도에 관심이 있어요. 지구의 온도에 관심이 있어요. 천체 물리학자라면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있어요. 경제 경영학자라면 예를 들어 주식, 주가에 관심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관심의 대상이 달라요. 자, 그래서 그 관심의 대상에 따라서 전공을 분류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 이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봅시다. 저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변화를 해야지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관심을 가질 일이 없죠. 내가 지구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항상 100년 전이나 1000년 후나 항상 20도로 유지되어 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뭔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 변화를 해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변화가, 왜 변화가 생기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던 기상학자, 지구 온난화에 관심이 있다면, 자, 지구의 온도의 변화의 원인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진짜로 지구가 온난화될 것인지
예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원하는 값으로 유도를 하는 것. 자, 똑같이 온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기상학자가 아니라 공학자예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현재 제가 강의하는 이 강의실의 온도를 항상 20도로 유지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온도가 20도보다 올라가면 냉방을 해야 되고요. 낮으면 올려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될 거예요. 무엇이죠? 온도를 내가 원하는 20도라는 값으로 유지하고 싶다. 자, 그래서 전공에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간단치 않고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를 아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우리 굳이 학문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변화를 예상하고 분석하고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유도하는 이것이 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선형대수학이 필요한지를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것을 관심을 갖고 공부할지 모르지만 관심을 갖는 대상이 굉장히 복잡한 변화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잡한 변화의 원인이 하나는 아닐 거예요. 굉장히 많은 요소를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먼저 가정을 해봅시다. 변화의 요인이 하나라면,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상학자인데요, 저는 이 변화의 요인이 오직 자동차의 배기가스만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리는 없죠.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왜 선형대수학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 변화의 요인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변화의 요인이 하나라면, 이 x 하나라면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변화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기상학자예요. 지구의 온도가 자동차의 배기가스에만 영향을 받는다면, 자동차가 늘어나면 지구 온도는 올라갈 것이다. 자동차가 줄어들면 내려갈 것이다. 아주 간단한 함수로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게 또 간단치는 않아요. 자동차마다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점점점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만 일단은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자, 이제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은 x를 변수로 갖는 함수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x가 변하면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이 변한다. 참값이라고 부르겠어요. fx예요. 자, 그런데 저걸 정확히 안다면 우리 관심이 없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변화라고 그랬어요. 신은 알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정확히 모르는, 신이 알고 있는 그래프가 요 그래프예요. 우리는 저것을 예상하는 것이 우리 학자들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저게 너무나 복잡해서 예상하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내가 요점에서 여기 접하는 직선을 하나 그려보겠어요. 자, 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갖는 함수냐면 우리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가장 쉬운 함수예요. 물론 더 쉬운 함수가 있어요. 상수함수, 변하지 않는 것.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관심이 없다고 그랬죠. 변하는 것 중에서 우리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가장 쉬운 함수가 일변수 함수 중엔 직선을 나타내는 요 함수예요. 자,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일단 직선이 우리가 다루기 쉬운 이유가 왜 그래요? 굽지 않았으니까. 이 fx란 참값은 우리가 다루기 힘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굽어 있으니까. 자, 굽어 있는 건 다루기 힘들고요. 굽지 않아 있는 건 다루기 쉽다라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요 근방만 생각할 거예요. 자,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요 근처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요즘에서 지구 온도를 쟀어요.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당분간 10년 동안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에 관심이 있다면, 자, 100년 후, 1000년에는 관심 없어요. 1억 년 후 관심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뒤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만 쳐다보면 돼요? 요 근방만 쳐다보면 되고요. 자, 저 근방에서는 fx랑 lx는 차이가 별로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lx를 가지고 fx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둡시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다루는 모든 것들은 참값을 알 수 없어요. 근사값이에요. 자, 기상학자가 지금 현재 지구 온도를 쟀어요. 예를 들어 어느 지점에 LA에 쟀더니 21.7도였어요. 진짜 온도가 21.7도일까요? 정확히 재면 21.713597 이렇게 막 한없이 내려가는 온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구의 온도를 잴 때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는 관심 없죠. 거긴 버려도 돼요. 자, 잴 수도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건 우리 무엇이에요? 근사값이에요. 자,
여러분이 본 이 펜 길이가 예를 들어 제가 15cm라고 불렀어요. 정확히 15cm일까요? 15.0017 이렇게 나가는 길이를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다룰 때 현실 속에서 공학자들이 이 펜의 길이를 다룰 때 소수점 아래 100만 번째짜리 관심 없어요. 자, 우리가 나노과학이라고 하는 아주 정밀한 과학이라고 해봐야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 뒤는 버려버리죠. 어차피 우리 인간들은 근사값을 다루는 것이에요. 참값을 알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그 근사값을 무엇으로 택하면? 요 직선으로 택하면 자, 무엇이다? 거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이 바뀌었어요. 자, 다른 점에서 다루고 싶다면 우리 여기서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내가 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요 직선을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어디 부분에서는 요 부분에서는 우리 저 직선의 값으로 참값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요? 선형근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형 성질을 갖는 직선하고 근사 비슷하게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선형근사라고 부르는 말이 되어버려요. 자, 점을 바꿀 때마다 우리는 선형근사를 해서 작업을 해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건 너무나 간단한 가정이에요. 변화의 요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변화의 요인이 두 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똑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아까 똑같은 작업을 할 건데 아까는 요 fx, 참값이 fx가 1변수 함수지만 이제는 뭐예요? 2변수 함수, 더 복잡하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참값 fxy랑 가장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근사값을 평면으로 대신하겠다. 2변수 함수인데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가장 쉬운 2변수 함수에 해당이 돼요. 자, 이유가 무엇이죠? 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똑같이 굽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 쉽게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림을 2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다루고 싶은 것을 평면이랑 비슷하게 볼 수 있으면 자, 우리 무엇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상을 대략 짐작하고 예상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평면은 직선보다 조금 복잡해졌죠. 자, 이 조금 복잡해지는 정도가 얼마나 복잡해지는 것이냐.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심지어 변화의 요인이 두 개가 아니고 n개라면, 자, n이라고 하는 건 수학자들이 임의로 숫자를 쓸 때 많이 쓰는 숫자예요. x1, x2, xn, n개의 변수를 갖고 있다면 참값은 무엇이 돼버리죠? 참값은 n개의 변수를 갖는 다변수 함수가 돼버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평면하고 비슷하게 굽지 않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근사값으로 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가장 쉬운 함수 쪽을 가지고 원래 값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직선보다 평면이 조금 복잡해졌죠?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면 좀 복잡해질 거예요. 자, 변수가 n개가 됐을 때 얼마나 복잡해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 부분을 잘 다룰 수 있으면 우리는 뭐의 성질을 알 수 있어요? f의 성질을 짐작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 부분을 잘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자, 굽지 않은 부분, 굽지 않은 성질을 갖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참값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선형대수학이에요. 자, 선형대수학은 이 굽지 않은 우리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가장 쉬운 성질을 갖는 함수를 다루는 것이 선형대수학이에요. 자, 여러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애를 찾는 작업은 또 다른 범위예요. 자, 이걸 찾는 것은 선형대수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굽지 않은 부분을 다루는 것이 선형대수학이고요. 저 애를 찾는 작업은 다른 공부가 필요해요. 미적분학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공업수학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당연하게 여러분의 전공의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fx랑 비슷한 애를 찾아 나갈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의 전공이라든가 다른 부분의 학문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 시간의 목표는 바로 이 부분, 굽지 않은 부분을 다루는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선형대수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설명하는 동안에 나왔지만 이 선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1차란 말로 번역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1차 함수 중에서, 자, 일변수 함수 중에서 1차 함수만이 굽지 않았죠. 직선의 그래프예요. 자, x의 제곱 2차 함수, 죄송합니다. x의 제곱 그래프가 굽어 있어요. 루트 x, x의 2분의 1승이에요. 그래프가 굽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굽지 않은 함수들은 어떤 함수들이에요? 1차 함수들이에요. 뒤에서 보면 나오겠지만 우리 2차원도 마찬가지. 평면의 그래프 R2 1차식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굽지 않으려면 1차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선형이란 말과 1차란 말은 우리 같은 말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고 큰 의미가 없이 이렇게만 넘어가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고요. 자, 우리 강의의 목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어요. 강의의 목표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선형대 수학을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의의 목표예요. 자, 그런데 그 강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생각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인원으로 딱 제한되어 있으면 그 인원만을 가지고 제가 맞춰서 강의할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전공에 그리고 현재 알고 있는 수학의 지식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 부분만 초점을 맞춰 강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수학과하고 비수학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의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닌 분도 있을 거고요. 자, 또 하나 기준이 뭐냐면 수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제 강의를 선택해서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자, 수학을 난 잘한다고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제 강의를 선택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느 한쪽에다만 초점을 맞춰서 강의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서 자, 그래도 이 큰 전체를 다 우리 강의해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초점이 없으면 강의가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수 있는 강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초점을 어느 쪽에 맞추느냐라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일단은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우리 제 강의보다는 더 깊은 강의를 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수학이 힘들고 어려워서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제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 분들이 강의의 주된 대상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더 고급의 지식을 얻고자 하는 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설명하는 대상에 따라서 설명하는 말이 달라지는데 제 강의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수학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제가 더 고급의 지식을 얻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100% 전부 다 알려고 하지 말고요. 필요한 부분을 골라 들어야 돼요. 제가 물론 강의하면서 이 부분은 뭐 수학과를 위한 말이다. 이 부분은 수학과가 아닌 분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해도 또 알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자, 꼭 필요한 부분을 잘 골라가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일단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과의 전공으로서의 선형대 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학문의 응용으로서의 선형대 수학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잠깐 우리 선형대 수학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합시다. 여기 수학이 힘들고 어려워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자, 요즘 흔히 수포자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쓰죠. 자, 수포자라고 본인들이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겠어요. 저는 수포자란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은 없어요. 수학이 필요 없어서 안 한 사람은 있을 뿐이죠. 자, 이유가 뭔지를 봅시다. 예전에 학력고사 시대에는 대학을 갈 때 학력고사의 점수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학을 포기해버리면 학력고사 점수가 나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학력고사를 볼 때까지 수학을 포기할 수 없고 공부를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대학을 가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 대학을 갈 수 있어요? 난 그 길을 택하겠다. 안 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수학을 포기했다고 수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누가 만들었을까요? 20시 전문가들이 만들었어요. 자, 수학을 안 해도 나는 대학 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나한테 와서 돈을 투자하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 수학을 안 한 것이지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필요가 없었으니까.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제가 수학을 잘하는 분 수학가라고 했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수학가라고 해서 절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현재 고등학교 수학이 굉장히 잘못돼서요. 수학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편견을 여러분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재밌어 했고요. 잘하는 것 같고요. 나는 수학자가 될 거야 해서 수학가로 왔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수학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제가 봤어요. 자, 그분들은 잘못된 수학 교육의 희생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수학은 아닌 거예요. 수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수학이거든요. 그런데 수학을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상한 학문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수학이라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수학과인데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수학과로 왔는데 이게 뭔가 옛날하고 뭐가 달라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틈틈이 수학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수학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현재 수학 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매년마다 여러분이 배우는 수학의 내용이 달라요. 어떤 해에는 행렬이라는 걸 많이 배우고요. 어떤 해는 거의 안 배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형대수학에 필요한 지식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졸업한 연도에 따라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어느 한 특정한 해를 기준으로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해에는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어떤 해에 졸업한 분들은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자, 이런 말들이 생긴다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대학에 진학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심리학과 석사과정까지 마쳤어요. 수학이 필요 없는 분들인데 박사과정에 갔더니 갑자기 수학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언어학도 마찬가지. 전혀 수학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던 분들이 갑자기 수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수학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저는 최대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과라면 당연히 아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나는 아는 얘기인데 저거 왜 지겹게 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분들은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잠시만 참아두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로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수학 교육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진짜로 내가 아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현재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듣는 걸 가정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따라서 알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참아주시고 자, 내가 진짜로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자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기초 수학의 지식을 얼마나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사실은 저 이해라는 말을 수학을 이해한다는 말을 저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 쓰지 않는데 편의상 일단 사용하도록 하겠어요. 자, 수학의 지식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단점이 이해하지 못하면 못 쓴다고 생각을 해요. 자, 수학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수학을 하다가 제가 이런 기호를 사용했어요. 자, 이런 기호를 사용했어요. 자, 이게 뭐죠? 로마 숫자 9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저건 9라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기호일 뿐이에요. 저걸 왜 9라고 읽어요? 이유는 관심 없어요. 왜 로마 사람들이 저걸 9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이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9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먹는데, 사용하는데 정리의 증명을 알아야 되나요? 나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 모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사용할 수 없어요. 절대 아닌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은 전혀 불필요해요. 그냥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러한 정리들이 있어요. 이런 지식들이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 이제 우리 수학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모든 걸 다 이해해야지만 써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사용하는 수학의 모든 정리를 제가 다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도 신문을 봐서 아실 거예요. 한 10년 전쯤인가 페르마의 우리 마지막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정리가 증명이 되었다고 신문에 났어요. 자, 그 정리 증명 제가 이해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을 이해하는 사람은 10손가락을 꽂아요. 1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증명이 됐다는 말을 믿고 이용만 하는 수학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주변에 수학을 잘한다는 사람한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해 주세요. 절대로 못해요. 왜? 전 세계 10명 안에 안 들면 못하는 거예요. 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모르면 수학을 못하는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왜? 전공이 다른 거예요. 전공이 달라서 거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용만 하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하학자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증명에 관심 없어요. 나중에 써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수학의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정리가 있고요. 어떤 건 자, 이제 뭐예요? 이용만 하면 돼요. 자, 사실은 그게 딱 구별된 것이 아니라 사실 뭉뚱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데에는 증명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직각삼각형이 뭔지 모르면 안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때에는 직각삼각형이 무엇인지 그 배경 지식까지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공부할 때 어쩌면 제가 정리 증명 없이 이렇게 이용하자고 말하는 증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 그 배경 지식을 이해하면, 그 배경 지식이 무엇인지 알면 써먹을 수 있는 정리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걸 다 알아야지 쓸 수 있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자, 제가 분명히 기초 지식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내가 모르니까 못한다 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필요하니면 쓰게 돼 있어요. 쓰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 또 하나 저랑 수업을 할 때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학 교재의 구성에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돼요. 수학 교재는 정의 정리 증명, 정의 정리 증명, 예, 이것들을 반복해 나가고 있어요. 자, 제 주변에 굉장히 물리학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질색하는 구조가 이 수학 측의 구조예요. 그분들 수학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학 측의 구조를 굉장히 싫어해요. 수학자들한테는 굉장히 낯익고 반가운 구조인데요. 자, 이런 부분에 익숙해지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자, 정의라고 하는 것,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의란 말에 많이 볼 거예요. 정의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부르자라고 하는 이 수학을 하는 삶 사이 약속이에요. 따라서 이게 참인 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냥 약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의라든가 기호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왜냐고 묻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정의가 왜 써요?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은 이 수학자들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그 학문을 공부하는 최종 목표예요. 따라서 어떤 수학의 학문을 쓰고 있어요? 거기 정의가 나왔어요. 내가 이 정의를 완전히 이해했다는 얘기는 그 과목을 마스터했다는 뜻이에요. 이 정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그 과목을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런데 그 과목을 배우면서 나 이거 모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의는 약속이에요. 자, 이걸 왜 우리가 칠판이라고 불러요? 라고 질문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용어거든요. 이걸 칠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칠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받아들여주면 돼요.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정의예요. 일단 받아들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제 강의는 최대한 대한수학회 용어집을 기준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선형대 수학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이 보는 교재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선형대 수학은 아까도 말했지만 수학과만의 과목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선형대수를 강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선형대수학 교재를 번역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의 용어들이 수학과에서 사용하는 용어랑 조금 달라요. 자, 그런 게 좀 많아요. 이유는 그런 분들은 옛날에 배운 분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쓰는 용어가 다른 분이 쓰는 용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하면서 이런 용어로 쓰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최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저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수학회 용어집을 기준으로 용어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다음에 우리 정리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봅시다. 이 정리가, 자, 참인명제예요. 근데 모든 참인명제를 수학자들이 정리라고 부르진 않아요. 참인명제 중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쓸모있는 참인명제를 우리 정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따라서 이 정리는 참임을 보여야 하는 대상이에요. 참인 걸 보이지 않으면 수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못 써먹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참인 걸 보여야 되는 대상이고요. 이걸 참인 걸 보이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증명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리의 증명을 꼭 알아야 할 것인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증명을 몰라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선형대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에 따라서 정리 증명을 알아야 할 것인가 몰라도 될 것인가가 달라져요. 자, 수학과 비수학과가 정리 증명을 알아야 되는 명제가 달라요. 수학과라면 이런 정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제가 말하지만, 수학을 전공한 분이 아닌 분들은 굳이 증명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정리들이 있어요. 자, 똑같이 수학과를 하더라도 또 달라요. 내가 대학원을 가서 계속 수학을 전공할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냥 수학과 학부만 졸업하면 되는 분들이냐에 따라서 알아야 되는 정리의 증명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모든 걸 다 정리를 증명해 드릴 수는 있지만, 자, 그럼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수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무슨 강의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나와요. 자, 분명히 아까도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학이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이라고 했는데, 제가 모든 정리를 다 증명을 해버리면 그분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수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분명히 무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증명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말했지만 제가 이걸 적당히, 어떤 부분은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은 몰라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수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좀 더 깊이 필요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할 때, 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조금 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을 제가 했다 정도만 들어줘도 돼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듣는 것도 우리 수학을 배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요, 제가 설명드리는 단계에 따라서 제가 설명할 때 이 부분은, 자, 어떤 단계라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골라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리의 쓰임새를 위주로 강의하는 것이 우리 이번 강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예요. 이 정리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선형대수학이 이걸 왜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자, 모든 정리는 증명하지 않고 강의를 할 거예요. 물론 증명을 하나도 안 하겠다 아니죠. 증명을 하는 정리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증명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명하는 모든 정리를 다 증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형대수학이란 무엇이고요, 제가 우리가 어떻게 강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간단한 소개를 마쳤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선형대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나갈 건데요. 자, 선형대수학의 시작은 여러분이 예전에 풀어봤던 선형연립방정식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자, 그래서 자, 선형대수학을 공부하기 전에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었는지 간단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그걸 알아야지만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예전에 배웠던 내용과 이것이 어떻게 선형대수학에서 시작이 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복습을 해보시고 이제 1강을 수업을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선형대수학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